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5월 6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3.12%,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3.57%, 나스닥 지수 마이너스 4.99%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가 매파적으로 재해석된 가운데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폭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요, 이렇게 2020년 11월 30일 이후에 거의 1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참 전날 좋았다, 바로 이렇게 빠져버려가지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또 아쉽게도 어제 어린이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가 좋을 때 그 영향을 좀 덜 받았죠. 과연 오늘 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 올랐던 게 또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 전거래를 대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또 오늘 조정이 나올지 우리 장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 꼭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전일 FOMC 회의 결과에 안도 랠리를 펼치기도 했던 이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상승분을 재차 반납하면서 폭락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은 전일 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한 것은 2000년 5월 이후 처음이었고, 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오늘 6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 속 전일 뉴욕 증시는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날 50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도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상승분을 재차 되돌리면서 이렇게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창립자는 CNBC에 출연해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이 시장과 경제에 가져올 역풍을 깨닫고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회의에서 50bp씩 금리를 더 인상한다면 금융 환경은 약간 더 긴축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좀 재차 오름세를 보였고, 장중 16bp 이상 급등하면서 3.1%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 최고치로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우려로 기술주 및 성장주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오후 이 3시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 대비 15bp 급등한 3.066%를 기록했습니다. 또 2년물은 10.12bp 급등한 2.719%를 기록했습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거래일 대비 15.5bp 급등한 3.163%를 나타냈고요. 그래서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bp 올릴 가능성은 87.1%로 전날의 74.5%에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빅스 지수는요, 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다시금 전거래일 대비 22.74%나 급등하면서 31.20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0.25% 인상하는 등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만 9천 명 감소한 2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18만 2천 명을 웃돈 수준이지만 20만 명 내외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계절 조정 기준 전분기 대비 연율 7.5% 하락했습니다. 이는 1947년 3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인 5.2% 하락보다 부진했습니다. 단위 노동 비용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11.6% 급등했고 1982년 3분기 이후 약 40여 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WTI 이제 좀 국제유가 체크를 해볼게요. WTI 6월 인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0.45달러 플러스 0.42% 상승한 108.2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보다시피 아시겠지만 반도체건 성장주건 죄다 파란불을 켰죠. 이 중에 또 전날 그 기대 이하의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았던 전자상거래 업체 SC 같은 경우도 개장 전에 11%나 넘게 하락을 했고 정규장에서 16.83% 떨어졌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 업체의 또 다른 대표 주자죠. 스포티파이. 여기 주가도 1분기 손실을 발표하면서 지금 정규장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스포티파이가 아니라 쇼피파이요. 정규장에서 마이너스 14.91%나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손실을 발표하면서 좀 좋지 않은 실적이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미국 업체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자금력에 대한 좀 걱정, 이런 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11.86%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이 8%대 폭락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살짝 아래 꼬리 달고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렇게 또다시 출렁였었다라는 비트코인도 한번 출렁였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 이제 코인베이스도 좋지 않은 흐름 나왔다. 근데 이 중에 트위터가 빨간불을 켠 이유는요. 머스크의 투자금 유치 소식 덕분인데요. 그 덕에 트위터 2.53% 오른 반면에 반대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임시 CEO를 맡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8%대 급락 마감되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도 분기 손실이 시장 예상보다 확대됐다라는 소식에 25.68%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즉 지금 실적 장세에서 순손실을 기록하는 기업들은 가차없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될 듯 합니다. 반면에 빨간불을 켠 섹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킹홀딩스인데요. 이제 여행 섹터의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5월부터 지금 샌드위치 연휴라고 해서 오늘 쉬시는 분들이 참 많죠. 연이어가지고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부킹홀딩스가 이렇게 또 괜찮은 흐름 나오면서 기대 이상의 매출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글로벌 여행재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규장에서 3.26% 상승을 했고 현재 시외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 또 휴가 피크 기간이 다가오면 이쪽 못 갔던 여행 섹터가 또 한 차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그나마 지지부진한 장 속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이 여행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그저께 어제 쉬었고 그저께 수요일날 장 끝나고 대한항공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역시나 좋았습니다. 대한항공을 필두로 또 다시 여행 항공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계속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이미 예전부터 리오프닝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쉬고 돌아왔고 또 주식 누나도 일부러 좀 핑크핑크 진한 색 옷을 입었는데 오늘장 그래도 우리 좀 미국이랑 디커플링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는 쪽이 어딘지를 꼭 먼저 체크하고 또 그들의 방향성,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수급을 넣어주는지 아닌지를 체크한 다음에 매매를 할지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주말장을 앞두고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부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따 또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우리 1시에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